다르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세팅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보면 시간이 줄었어요. 추출 시간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유량도 예. 초반부가 조금 더 증가했네. 네. 이게 그거예요. 아까 제가 와서 말씀드렸던 게, 그러니까 요거는 정말 저희 충분히 이해되지 않아요. 이게 1시간 차이예요. 지금 시간이. 맞다. 제가 그래서 시간을 본 거예요. 거의 1시간이에요. 거의 이거 1시간. 원인이 입자에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내 온도도 오르고 그라인드도 이제 충분히 뜨거워지니까 입도 분포가 달라져가지고 추출 양상이 달라진 거죠. 그래프가 저렇게 약간 비슷한데 다른 샷이 저거 나와요. 러시 끝나고 찍으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왜냐면 더 유량이 훨씬 더 눈도 올라가죠. 훨씬 올라가죠. 유량이 훨씬 올라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확인할 수 있죠. 추출이 빨라졌어. 그러면 네. 어떻게 세팅을 바꾸시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무조건 일단 분쇄도부터 바꿔요. 저도 아까 방현 씨랑 똑같은 개념인데, 결국에는 그 입도 분포가 많은 것들을 결정하니까 그것만 바꿔도 충분히 뭔가 관능적으로 좀 먹으면 이상하던데. 근데 다른 걸 건드리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이거 우리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일관성으로 보자면 그게 더 나으니까 그렇게 세팅 바꾸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사실은 압력은 제일 나중에 맞아요. 그걸 뭔가 바꿨다라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제일 나중에 하고, 그냥 분쇄도를 바꾸면서 발생하는 어떤 유속만으로도 뭐 상품 로스팅은 어쨌든 손님한테 팔 준비가 되어 있는 커피들이니까 그게 이미 QC가 된 커피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QC 범위 안에서는 충분히 분쇄도만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보고 저는 당연히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걸 보고 저는 신기했거든요.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프리인퓨전, 램프업, 최대 압력, 램프다운 이거 하는 것을 그대로 유량이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을 올리면 유량이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가는. 원래 이러나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네. 저는 그렇지 않은 것도 꽤 본 것 같아서. 위에 프로파일만 보면 후반부는 어쨌든 뭐 후반부도 뭐 다 크게 다르진 않지만 초반부까지는 그걸 조금 따라가는 거 볼 수가 있잖아요. 압력을 낮추면 유량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쇄도에서는 압력과 유량이 지금 같이 가는 분쇄도 저항 정도라 볼 수 있는 거죠. 압력과 차압과 그 다음에 유량 그래프를 제가 포스터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패트리온에 다 올려 들어서 차압이 얼마일 때 지글러 사이즈가 얼마면 유량이 얼마다 라는 그게 있어요. 그래프 선들이 막 엄청 많은데 그걸 보면 기본적으로는 압력을 높이면 유량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지글러가 변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저기도 지금 압력을 당연히 낮췄으니까 유량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당연히 못 가겠죠. 근데 거꾸로 압력이 낮지만 물은 더 투과하기 쉬운 상태로 변하는 것도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진적으로 젖어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초반에 나오는 부분들이죠. 압력이 점점 돋아가면서 유량이 올라가다가 이제 젖어들잖아요. 젖어들고 저게 끝이 아니에요. 닫힌 개가 아니기 때문에 커피방울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압력을 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결국 뭐냐면 커피퍽이 그래도 부드러운 압력, 물이 잘 투과되기 위한 구조를 지금 만들어주는 과정이 프리인퓨전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게 적심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압력을 높이 올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입자 사이에 잘 흘러갈 여지를 둔 거죠. 그리고 저렇게 해도 결과적으로는 분쇄 세팅이 그냥 그냥 플랫 프레셔 머신보다는 훨씬 더 가늘어져요. 조금 더 가늘어요. 네. 저걸 버티고 피크까지 갔다가 추출되어야 되니까. 그럼 프리인퓨전하고 최대 압력 전까지가 이렇게 높은 압력이 아닌데도 이미 추출량은 상당량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 EC 플로우가 저 위에 거 보면 상대적으로 좀 뒤에 가 있는 느낌이잖아요. 피크가. 그렇죠. 네. 얘는 이제 앞으로 왔고. 맞아요. 저건 인위적인 어떠한 걸 가했을 때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러면 EC 플로우만 보기도 어려운 거야. 결국 다 봐야 되는 거야. 하여간 전 이걸 보고 특이했다는 건 그런 거예요. 램프업을 해서 압력을 올리는데 유량은 늘지 않고, 램프다운을 해서 압력을 낮추는데 유량은 떨어지지 않고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커피 파우더가 말대로 계속 이 압력을 고정 압력을 주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네. 일들이 벌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압력을 높였는데 유량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는 공급이 줄어서 더 맞아요. 통과하기 어렵게 돼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특히 후반보다는 앞부분 되게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네. 그래서 그 옛날 라마르조크 리네아 클래식 같은 경우 지글러 자체가 없었을 칼칼까지 시절 유량이 엄청나요. 그냥 해보면 야 진짜 머리도 감을 수 있겠다. 초당 거의 초당 막 1리터 정도 나와. 이게 아니 1리터가 아니고 초당 막 상상할 수 없을 양이 나온다고 샤워 가능. 돼요. 샤워 가능. 우리는 얼핏 상상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엄청 많이 나. 엄청 나와. 근데 그게 챔버를 채우는 속도는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러니까 걔는 그냥 워터 해머예요. 커피 퍽을 적시는 게 아니라 때려서 압착시키는데 맞아. 먼저 더 기여를 해버리니까 분쇄도가 되게 굵게 가야 돼요. 근데 그거는 입자가 굵어지는 게 오히려 밸런스가 맞죠. 그러니까 그 이제 이탈리아에서도 다 그러니까 그거 해도 되는 건데 근데 계속 라이트하게 배전도가 가고 추출하기 쉽지 않은 형태로 가면 입자는 가늘어져야 되고 근데 그때 압력이 너무 세게 해버리면 똑같이 더 압착을 시켜버려요. 추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계속 발전을 해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사실 더 후반부도 아예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역할을 하지만 추출이라고 하는 걸 뭔가 꺼낸다는 입장에서 보면 더 중요한 건 앞부분 초중반에 시작되는 그건 또 워터 데빗이라고 부르거든요. 머신 유리한 워터 데빗이라고 서양 애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압력보다 사실 더 큰 영향을 줄 때도 있어요. 머신은 똑같이 구한대. 그러니까 근데 지글러 사이즈 통해서 유량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압력이 빌드되는 그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플로우가 달라지는 데도 기여를 하죠. 그거 보여드릴까요? 되죠? 네. 예. 시작했다. 전화 한 통 잘못했다가 강호 형 막 갔더니 막 신나가지고 신나가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게 뭔가 왜냐면 이런 도구가 없었으니까 이거는 약간 배전도가 좀 상대적으로 낮은 커피 미디엄 로스팅 정도. 이건 따로 프로파일을 네. 안 하신 거예요? 이거는 똑같이 하신 거예요? 아니요. 요거는 랩다운 안 했고 네, 램프 다운은 안 하고 그 앞에 그 커피들보다는 압력이 조금 더 높아요. 다 프리 인퓨전부터 시작해서 램프업 그 다음에 메인 추출 요게 압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고. 너 그룹 패드를 다른 거 쓰지? 네, 그룹 패드를 딴 거 써요.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3그룹인데 각각 프로파일이 다른 거. 1번, 2번만 그게 이제 배전도가 좀 높은 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만 그 배전도가 좀 낮은 커피 그걸 사용해요. 그러니까 따로 세팅 1, 2번은 똑같고 3번은 다른 약간 세팅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하는데 저거는 이제 나중에는 램프다운 없이 그냥 바로 추출 마무리하죠. 안 그러면 근데 얘가 램프업은 한 거잖아요. 램프업은 해요. 그러니까 램프업을 했는데 네. 유량이 여기는 아까처럼 여기 많이 평평해졌다가 치솟지 않고 그냥 계속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많이 봤다 보니까 근데 이런 모양은 램프업 안 해도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프리인퓨전 충분히 들어간 상태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기울기 곡선에 이 값이 바뀌는 게 여기 S 형태죠. 거꾸로 된 S.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뭔가가 바뀌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유량의 기울기도 그렇게 볼 수 있고 보면은 이렇게 가요. 원래 기본적으로. 네. 점점적으로 이렇게 그냥 추출을 하면 처음엔 떨어지다가 점점 증가하는 형태로 가는데 얘는 거의 증가하다가 살짝 멈춰요. 그러다가 다시 전체 증가하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프로파일이 좀 적용됐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저런 커브가 아까 EC플로우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붕 형태로.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 피크치가 그래도 한 초중반 한 3분의 1대로 이 지점. 저런 경우는 대부분 좋은 추출은 저렇게 그냥 무난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 아까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게 약간 전형적이잖아. 그렇죠. 네. 근데 뭐 프리인퓨전을 안 건 것도 아니고 충분히 좋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그게 좀 특이한 형태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막 바스켓도 다 다르고, 맞아요. 네, 배전도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얘는 VST였으니까 똑같은 22g 바스켓이긴 한데 이건 IMS였고 이건 VST인데 얘는 VST니까 분쇄도도 더 가늘었을 거고 배전도도 낮고 조직도 덜 벌어져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더 약간 그래프가 다르게 나온 것 같아요. 로그가. 램프 다운도 굳이 안 하는 거죠. 왜냐면 램프 다운 하면 커피가 이게 톤이 낮아지고 어두워지니까 커피 자체가. 그 차이가 많이 나니? 네, 많이 나요. 그러니까 얘가 예민한 건가? 기분 맛을 잘 보는 거야. 맞아요. 여기는 후반 유량이 2.5잖아요. 2.5라는 거는 이게 숫자까지 안 찍어도 대체로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한 2.5까지는. 이렇게 눈으로 그쵸. 그냥 봤을 때. 근데 아까 그거는 높거든요. 5 하니까 내려야 되는 그런 거다가 눈으로도 보이셨을 거예요. 맞아요. 네. 아까 그게 얼마였냐면 그거 2.9. 네, 맞아요. 얘는 그러니까 조직이 충분히 벌어져 있는 상태니까 후반이 훨씬 더 빠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램프 다운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 거네요. 네, 적극적으로 좀. 수출이 아까도 그랬지만 안 좋은 부분이 나오기 더 쉬운 구조이면 그 부분은 이제 수출을 덜하게 맞아요. 의도적으로 바꾸는 과정인 거 같아요. 네.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이날 하고 나서 그때 잠깐 들리셨거든요. 테스트 할 때 그때 잠깐 들리셨는데 뭐 그 커피에 따라서 다르고 막 품종에 따라서 산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너무 해보고 싶어. 근데 저기 커피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라질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추출 후반부까지 이 흐름을 잘 버텨주는 커피들이랑 그렇지 못한 커피들은 또 저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입도 자체가 달라요. 네, 입도 실제로. 그리고 밀레니오도 약간 뒤에 막 홀딩 안 돼가지고 막 쏟아지고 막 이랬거든? 네. 밀레니오 센트럴 아메리카노 이런 것도? 그것도 꼭 해보고 싶고. 아이씨, 어느 청년에 근데 되게 그래프가 다 완만해요. 이렇게 짜글짜글한 이런 것들이 없는 게 네. 모르겠어. 이거를 사용을 하실 때 뭐 이산화탄소가 디게싱이 덜 된 커피 이런 거를 안 쓰셨던 것 같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세팅 자체가 프린퓨전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보면은 이러한 형태가 뭐 짜글짜글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재밌었던 거는 제법 매끈하지. 이렇게 갔다가 항상 요 타임이 되면 이렇게 돼요. 맞아. 저기 나오는 커피퍽의 이제 마이그레이션 입자들이 계속 유량은 흐르니까 자기들끼리 막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은 안정화를 한다는 거죠? 그 상황이 언제냐면 잘 보세요. 유량이 피크치를 찍다가 여기서부터 안정화되기 시작하는 거랑 얘가 꺾이는 시점이 거의 유사한 시절이 돼요. 그러니까 입자가 그럼 계속 막 뭔가 카오스적으로다가 성분이 또 없어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고형분이니까 네, 네. 걔네들이 저항이거든요. 20g의 수율을 20g 잡으면 4g이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럼 20g이 16g밖에 안 남는다는 소리가 돼서 수율 20%를 잡으면 4g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건 25%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치? 근데도 쟤네들이 버틴다라고 하는 거는 다 빠져나오고 재배열이 된다는 그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아까 그거는 요 초반 유량 평평한 데가 좀 길었잖아요. 그거랑 요 EC 평평한 게 비슷해요. 지금 요거는 여기 떨어지는 거랑 여기 상승하는 거랑 또 비슷하잖아요. 이게 지금 되게 큰 고민이 되는데 이게 도대체 몇 편이 될까? 저는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안 하고 저분들이 처음에 좀 신경 쓰였는데 내부 저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막 마무리 됐습니다. 네, 거의 다 마무리됐어요. 뭐 굳이 다 외부로 공개 안 하시고 내부 자료로 주시면 내 생각에 네. 상수 씨가 얘기한 거 중에 몇 개는 그냥 다 공개 다 까지 말고 일부 몇 개 주제는 그냥 페트리온용. 그게 낫지 않겠다 덜어내서. 싶기도 하고. 아니 뭐 여기서 뭐 밥도 안 먹고 지금 막꽉 떨어졌는데 지금. 의미가 있는 거 같아요. 저렇게 보면 딱 보아도 다 제가 그냥 저는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떠들 수 있었던 건데 이제는 보시면서 딱 봐도 다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그런 눈이 있는 분들이면 이거 되게 잘 쓰실 수 있는 거죠, 사실. 지금 그 영상을 사용하려고 이제 이렇게 모였다가 그 영상 하나를 쓰고 새로운 영상을 그만큼을 다시 만들었어요. 맞아. 맞아. 그때 이제 한 편 찍으러 간 건데 네. 아니지 한 2편 나오겠다 이러고 갔어요. 근데 5시간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봐도 이게
어디를 끊어야 될지 모르겠고. 만약에 15분씩 자르면은 한 옆에 10개 박근혜 나오네요. 병풍이 앉아 있고. 대표님께서 열심히 나중에 막 템포 욕도 하고 막 템포 저번에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니 근데 너는 지금 사실 어떤 얘기를 해도 얘를 이길 수가 없어. 엄청나요. 압도적이야. 근데 오늘 화를 좀 덜 내지 마. 너무 매력 있는 친구 아니야? 오늘 되게 젠틀한 친구. 너무 매력 있지 않아? 오늘 굉장히 젠틀하신 분. 근데 되게 동의하는 부분도 되게 많았어요. 맞아. 네. 아니 다 개소리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알아듣기가 좀 어렵고. 근데 오늘 처음 뵀는데도 되게 재밌었어. 제가 더 재밌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자, 아주 옛날부터. 전혀? 옛날 부르고 시절부터. 다 괜찮은데 1년 반 만에 배신 때리고 나갔고. 배신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배신이라뇨. 엄청 맛있다고. 아까도 커피 되게 맛있었고. 제일 크고 다음에 드셔보시고. 놀러 왔어. 수고하셨어요. 그거 진짜 많이 하셨네. 진짜 많아요. 제주도에서 일단 우리가 할 일은 다 끝냈어. 물론 내가 뭘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 마지막 부분에 너무 괴롭혔나 싶은 생각은 있는데 이 별가 대표님하고 지금 테스트 해야 될 것들이 지금 하나 깔려 있는데 여기 이게 우리가 보면 항상 뭐가 됐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생기잖아.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는 영역이 나타났을 때 그걸 굉장히 불편해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나의 뇌피셜이나 아니면 유사과학 같은 이야기들이 여기에 자리 잡게 된단 말이죠. 내가 저번에도 왜 얘기한 적 있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커피 추출이나 이쪽에서 모르는 영역이 너무 많았고 그 과정에 유사과학 같은 얘기들이 중간중간 귀신같이 숨어 들어왔단 말이죠. 왜냐면 그 모르는 영역을 누군가는 채워야 되니까. 근데 이제 상선 씨 같은 경우는 그걸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았어. 내가 보기에는. 그레이 영역? 사람 아직 이해되지 않는 영역에 대한 불편함이 별로 없는 사람인 것 같았어. 그래서 이거를 정말 호기심으로 되게 냉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지. 여러 면에서 우리보단 나은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다음번에 한번 불러봅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커피 맛은 생두가 한 5, 60%, 로스팅이 또 한 3, 40%, 추출은 한 10%, 15%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 말을. 근데 그 말은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맛의 상한선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품질의 상한선. 근데 시장의 규모는 생두가 작죠. 기업이 큰 거지. 그런 기업의 수가 적으니까 생두 시장보다 원두가 훨씬 크고 원두 시장보다 이 추출 시장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커피 맛을 조금 더 좋게 하면 그만큼 매출이 팍팍 늘어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추출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우리가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하는 비효율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예를 들면 로스팅 공장에서는 여러 레시피를 관리해야 되고 맛 잡으러 출장도 가야 되고 생두 끊어지면 다른 생두로 대체해야 되는데 또 레시피 잡아야 되고 또 카페에서는 아침에 세팅 잡는다고 시간도 엄청 길게 쓰고 원두도 소모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머신이 고장 난 건 줄 모르고 근데 로스팅 하는 곳이에요. 그 머신에 추출도 맞추고 로스팅도 맞춘 거예요. 그리고 출장 다니면서 내 원두 받는 쪽에 문제인 줄 알고 막 레시피를 바꿔놓은 거죠. 근데 우리 공장 머신이 문제인 걸 나중에 알았어. 그럼 엄청 비효율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첫째는 그런 큰 비효율들을 조금 줄이는 거예요. 조금. 100% 다 해결할 수 없지만 조금 줄이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막 복잡한 얘기 말고 오늘 여기서 엄청 복잡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복잡한 얘기 말고 그냥 한 3잔이라도 적당히 안정적이고 적당히 일관적으로 나오느냐. 그거를 좀 쉽게 보여주는 거. 그걸로도 심각한 문제인지 아닌지가 좀 나올 때가 있어요. 거기서 머신의 문제가 추정되기도 하고 그런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라도
좀 쉽게 보여주는 도구. 그게 적잖이 문제를 좀 줄여준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좀 많이 알리고 싶어요, 그거를. 어찌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얘기를 하게 되기도 하는데. 아, 근데 이게 내 체력만 되면은 딴 데도 좀 하고 싶은데 이 매장이 비교적 일찍 닫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12시가 다 됐어요. 야, 이게 맞나.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